송생과학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중2 물질의 구성 내용을 모르면 이번 강의를 이해하기 매우 힘듭니다. 분자식 등의 화학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원래의 물질과 성질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의 유형에는 화합, 분해, 치환, 자리 옮김 반응 또는 복분해 반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원자의 배열은 화학 반응 전후에는 바뀌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해 볼 텐데요. 우리는 그림이나 기호를 이용해서 쉽게 뭔가를 이해하거나 따라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고양이의 세계와 요리의 세계도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를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친구가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반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원소기호와 숫자 등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이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간단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가 입자수의 비를 나타냄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과학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반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고 모든 화학 반응을 글로 구체적으로 적을 경우 설명이 길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두 번째로 모형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이해를 하기 쉬워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복잡한 화학식이나 화학 반응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인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약속된 방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화학식을 이용한 화학 반응을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화학식이겠죠. 화학식은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물질을 나타낸 식입니다. 여기 있는 분자들도 화학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화학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중학교 2학년 내용을 꼭 복습하고 오셔야 합니다.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도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입니다. 화학 반응을 반응 물질인 메테인과 산소, 생성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더하기 기호와 화살표 기호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인데요. 여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만드는 반응에서도 화학식과 더하기 기호, 그리고 화살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 물질을 적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 물질을 적습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이렇게 앞으로 쓰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 같은 경우는 반응 물질을 왼쪽에 적어주면 되고요. 생성 물질을 오른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기호는요.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만약 반응물을 두 종류라고 하면요. 첫 번째 종류의 화학식을 적은 후 플러스를 붙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화학식을 적으면 됩니다.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뭐뭇이 반응한다, 뭐뭇이 반응하여 뭐뭐가 생성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통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사이에 화살표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겠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라고 적은 이유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요, 바로 1단계로 건너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0단계는요, 반응 물질을 왼쪽에다 한글로 적어 놓고요, 생성 물질을 오른쪽에다 한글로 적어 놓습니다.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사이에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물 분자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수소기체 분자와 산소기체 분자는 반응 물질이기 때문에 왼쪽에 적어주시고 물 분자는 오른쪽에다 적어줍니다. 플러스를 이용하여 반응 물질의 종류가 두 종류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화살표를 이용하여 반응 전후를 구별해주면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수소기체 분자의 경우는 H2, 산소기체 분자인 경우에는 O2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물 분자인 경우에는 H2O라고 표시를 하죠. 2단계로 반응물의 화학식을 왼쪽에 적고 생성물의 화학식을 오른쪽에 쓰고요. 중간에 화살표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질의 화학식 두 개를 왼쪽에다 적고요. 생성물질의 화학식을 오른쪽에다 적습니다. 반응물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붙여주고요. 그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구별짓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그어줍니다.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가 않죠. 화학 반응식에서는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각각 개수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개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요.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화학식에 해당하는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물질의 입자의 수 또는 분자의 수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때 개수는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고요. 1이면은 생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2가 어떠한 형식으로 붙게 된 것일까요? 먼저 반응물의 산소 원자의 개수가 두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생성물의 물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두 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2로 맞춰 주어야 합니다. 물 분자가 두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니까 수소 원자의 개수가 4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성물질의 수소 원자의 개수가 4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반응 물질에서의 수소 원자의 개수도 4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개수에 2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은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들 사이를 플러스로 연결하고 개수가 1일 때는 생략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탄소의 연소 반응을 예로 들어보면요. 탄소와 산소 분자는 반응물질, 이산화탄소는 생성물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 분자,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지금 1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대 1대 1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 분자가 1대 1로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1개가 생성이 되었죠. 입자 1개씩 반응했는데 이산화탄소 입자가 1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수의 비도 1대 1대 1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안 보이시나요? 그렇죠.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는요,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의 입자수의 비와 같습니다. 또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개수 같은 경우가 1대 3대 2로 붙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소 분자가 1개 있을 때
수소 분자 3개가 반응을 하면은 2개의 암모니아 분자가 형성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분자수의 비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메테인과 산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이름 그리고 기호로 화학 반응식을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메테인과 산소는 반응물질이기 때문에 왼쪽에 적어주시고 이산화탄소와 물은 오른쪽에다 적어줍니다. 반응물질이 2개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구별을 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물도 생성물질이 지금 현재 2개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구별을 해줍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적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화학식으로 바로 적는 1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 산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라고 적습니다. 반응물질을 왼쪽에다 적고 생성물질을 오른쪽에다 적어둡니다. 반응물질의 화학식을 왼쪽에 생성물질의 화학식을 오른쪽에다 적었다면요. 반응물질의 종류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플러스를 붙이고요. 생성물질의 종류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플러스를 붙입니다. 그리고 반응 전후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양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동일하지가 않죠.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도록 개수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우선 탄소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수소의 개수는 반응물질에선 4개인데 생성물질에선 2개밖에 없죠. 물 분자의 개수를 2로 늘려서 수소 원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면은 반응 전후에 수소 원자의 개수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물질의 산소 원자의 개수는 4개이지만 반응물질에서는 2개이죠. 산소 분자의 개수를 2로 늘려서 반응 전후에 산소 원자의 개수가 4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어야 하며 1은 생략해 주어야 합니다. 위에 지금 간단한 정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화학 반응식이며 아래와 같이 적어주면 맞는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렇죠? 화학 반응식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어떤 수의 비와 같다? 그렇죠. 입자수의 비 또는 분자수의 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각각 무엇입니까? 그렇죠. CH4는 메테인, O2는 산소, CO2는 이산화탄소, H2O는 물이죠. 반응물은 CH4와 O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생성물은 CO2와 H2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물질은 왼쪽에다 적고 생성물질은 오른쪽에다 적기로 한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자. 탄소 하나랑 산소 기체 분자 1개가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 분자가 하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탄소의 화학식은 C고 산소 기체의 화학식은 O2고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입니다. 이거를 잘 적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학 반응에서 변하는 건요. 반응 전후의 분자의 종류나 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때 개수를 맞춰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이다. 연소 반응이면요, 우리가 불을 피울 때는 항상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을 해야지 불을 피우면서 연소가 되겠죠. 그래서 메테인과 산소는 반응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생성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반응물질의 화학식은 화살표의 왼쪽에, 그리고 생성물의 화학식은 화살표의 오른쪽에 쓴다고 배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의 개수를 맞춰주어야 하고요. 마지막 5번이 틀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화학 반응식으로 봤을 때는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소 원자의 개수도 다르고 산소 원자의 개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학 반응식을 옳게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에는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쓰면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바.